대표님 네. 연봉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중반대 정도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은 건설업계에서도 네.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42살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셨는데 혹시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여기는 저희 사업장, 거래처죠. 점검하는 건물입니다. 어떤 걸 점검하세요? 저희는 시설물 안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위험하거나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3종 시설물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 준공 연도 경과하면은 지정되는 그런 건물들은 법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는 그런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점검을 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건당 이게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는 약간 이제 협의하냐에 따라 틀린데 100만 원 전후? 예. 많게 받으면 뭐 많이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점검 항목이 늘어서 뭐 더 해달라는 곳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네. 건물이 안 위험한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건물은 안 위험해 보일 수 있으나 위험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 전에 사전에 점검을 받는 개념이죠. 그럼 이게 뭐 주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법적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은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럼 1년에 2번이면은 그렇죠.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대표님 그럼 여기 점검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다 끝났어요. 오전 9시에 와서 지금 3시간 이상 점검하고 방금 강평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또 봐달라는 게 있어갖고 그 건물까지 같이 천장 한번 봐드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혹시 또 다음은 또 요 근처에 또 종합시장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가면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혜진 씨야. 네, 미안한데 내 지금 뭘 하고 있어서 네. 그 대신 좀 협의 좀 해줄래? 그 주무관하고 통화했었거든 저번에. 아, 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땡큐.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한 5분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한 3-4통화 하시는 거 보니까 바쁘신가 봐요. 엄청 바쁘죠. 그냥 시설물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 안전 관련된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앉아서도 계속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직원이 혹시 몇 분이세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한 11명, 12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업을 시작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1년도 말에 세웠으니까 횟수로는 4년째고 실제 한 2년 반 조금 안 됐습니다. 건물 한 번 점검할 때 한 100에서 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걸 한 달에 그럼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라고 평균을 내긴 어렵고 한 40-50건? 40건? 되지 않을까요?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으니까 진짜 큰 회사는 아니고 소규모 건물들 위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크진 않은데 한 달에 1억에서 1억 5천? 그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건물 점검에서 이게 1억 5천을 벌 수가 있네요. 건물 점검만 하는 건 아니고 건설 안전 관련된 용역도 하고 다양한 것도 다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서류 업무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일을 혹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런 일을 했었고 했던 업무 이외에 또 저희가 또 개척한 사업 분야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들한테도 약간 생소한 분야 같거든요. 그렇죠. 많이 알려있진 않죠. 메이저는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게 됐나고 하면 원래는 시공사 다녔거든요. 건설회사 다니다가 우연찮게 안전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안전 컨설팅에 대해 사업에 대한 눈을 좀 뜨게 됐죠. 시공사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시공사는 6년 다녔습니다. 그럼 컨설팅 회사는 얼마나? 컨설팅 회사는 횟수로 9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한 15년 있으시니까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점이 있었나요? 물론 도움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고 도움은 됐고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을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건물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그 자격이 있어요. 건물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라에서 정한 교육,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설기술인 경력이 좀 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해서 점검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 건물을 보고 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점검할 수 있는 회사에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럼 네네. 회사가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되고 네네. 그 회사는 이제 인력 조건, 그다음에 자본금, 뭐 장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따릅니다. 그래요? 그거는 좀 어떻게 까다롭나요?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까다로울 텐데 일단은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못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처음에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최소한의 조건은 돼야지 면허가 나오니까 최소한의 조건은 맞춰놓고 그렇게 시작은 했죠. 자본 조건은 혹시 건축 면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1억 원으로 현금으로 1억 원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보유 증명을 하면 됩니다. 시작할 때 허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없진 않고 허들은 있겠죠. 일단 인력 조건도 8명이 돼야 되니까 8명이요? 네. 급 기술자 2명, 뭐 고급 3명, 그 이하 3명 이렇게 총 8명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그게 가장 크겠죠. 네. 8명 인건비 한 달에 3천만 원씩 거의 그렇죠. 쉽지 않네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사업체를 차린다고 해서 네. 바로 고객님들이 막 찾아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한 달에 50명씩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하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기존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점검해주던 그 건물의 발주처 분들도 찾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네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브로셔나 이런 거 들고 찾아가서 방문 영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고객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브로셔나 이런 걸 제작해서 저희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미리 전화 드리고 재무과나 이런 데 발주부서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꽤 있나 봐요, 경쟁사들이. 일단 등록된 업체는 제가 듣기로는 한 1,500, 600개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몇백 개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몇백 개. 그러면 네. 그래도 꽤 경쟁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업계에서는 좀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게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어떻게 이거를 창업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건지. 뭐 일단은 좀 도전하는 성향이 강해서 저는 그거 재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갈증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오고 싶었고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찰나에 나와서 또 하시려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요거를 차리기 위해서 네. 그 전에 준비하신 거나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준비를 했다기보다 하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건 뭐 제가 개인적인 노력한 거는 시공기술사 취득한 거 그리고 기술사 자격이 있으세요? 네 저는 건축시공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그 네. 회사를 차리시기 전에 네.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회사를 하려고 취득한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그냥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회사 생활이 조금 루즈해질 때쯤 하나의 스스로에 대한 미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게 네, 이런 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없진 않죠. 결정적이진 않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 분야는 약간 구조 쪽이 더 유망하고 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구조 쪽이라고 하면은 건축구조기술사나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쪽이 진단 업계에는 더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허가 더 좋지만 사실 시공기술사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또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 네. 기술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네요. 물론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진단은 구조로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하자나 이런 거에 대한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구조보다는 저처럼 시공을 진짜 해본 사람들이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점검도 있지만 네. 하자 같은 거를 이제 네네.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건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누수니까요. 네. 누수나 균열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시공 구조로 인한 결함이 더 많으니까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 업무를 하시면서 네. 재밌거나 보람있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또 법원 감정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법의 분쟁권에 대해서 어떤 나의 기술력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럼 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네. 기술적인 의견 같은 걸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것도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네네. 뭐 자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법원 감정인으로 일단 지정이 돼야 되고요. 매년 9월에 지원을 해서 그 당해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격은 기본적으로 뭐 건축사, 기술사 등등의 지원 자격이 있고 법원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로 심사를 봐서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도 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험도 있어야지 그 네. 중에서도 선출되는. 정확하게 선출 방식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것도 지금 선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그것도 22년도부터 3년 계속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술이나 이런 거에서 좀 쏠쏠한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원 감정인이 된 적이 얼마 없어서 법원 감정인으로서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을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선배 감정인들 얘기 들어보면 뭐 1년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저 같은 경우도 한 건 수임료가 거의 1,000만 원 단위는 되는, 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를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많을 텐데 네네.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엄청 많으시겠죠.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법원자가 들어가니까 감정. 예. 예, 분명히 어느 정도의 경험과 그걸 법원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이 다 똑같지만 듣기 어려운 거지 해보면 어려운 건 없거든요. 방법만 알고 몇 번 부딪혀 보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법원 감정이랑 건물 점검 말고 또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 뭐 다 지어진 것도 하시고 그렇죠. 공사 중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건설 전것도 계획서를 쓰고 있으니까 전중후를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전 어떻게 보면 원스톱 솔루션 같은 느낌. 그렇죠. 거의 LCC죠. 아, 어려운 단어. 기술사시라. 실례지만 대표님 네. 연봉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연봉은 좀 얘기하기는 쑥스러운데, 물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그때 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려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1억 중반대 정도 되지는 않을까? 자세히는 안 따져봤어요. 높나? 적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건설업계에서도 네.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네요. 물론 뭐 대형사 같은 큰 메이저 네. 같은 경우에 1억, 뭐 차장, 부장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랑 비할 바는 아니죠. 사실 자영업자는 시간적인 좀 자유도 있으니까 보람낸 정도도 좀 틀리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그 이외에 이제 운영하다 보면 얻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그럼 그 전에 회사 다니실 때는 네네. 연봉이 얼마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진단업계에서 조금 준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다른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7, 8천? 8천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연봉이 2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또 부수적으로 좀 활동을 하기도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월급이나 이런 급여 말고도 네네. 개인적으로 다른 프리랜서처럼 활동 수익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그렇죠. 관련된 용역들을 좀 개인적으로 맡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시간이 되세요? 만들어야죠.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벌려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했죠.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네. 야근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회사 열 때는 아무래도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정말 내 시간과 나의 몸을 갈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일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직원을 뽑고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시간의 여유가 많아져서 지금은 야근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고 저희도 야근은 안 하고 주 5일은 거의 지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5일이요? 그러면 네. 시공사 다니실 때는 그러면 주말에 어우. 출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쉬었죠. 한 달에 2번. 네. 그러면은 연봉도 네. 2배가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건설 회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건설업계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잘 몰랐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여태까지는 굉장히 마이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건설업에서 공부를 잘하면 뭐 사무관 시험을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다음엔 대부분의 건설학과 학생들이 메이저 건설사 가는 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컨설팅업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고 무엇보다 이게 뭐랄까 집합사업이 아니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프리랜서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분야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충분히 있고 수입도 건설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돈 버는 공부요. 돈 버는 공부요? 네네네. 기술 공부 그만하고 이거 보실 분들이라면 네. 기술은 그 정도 있으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가진 기술을 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상품화하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리고 꼭 그 기술로 팔진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몰랐던 기술을 나와서 새로 연마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은 커트라인 정도만 넘어가면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근데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네. 건지라고 물으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익히는 거?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런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나의 거래처나 또는 내가 이제 발주자인 경우에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겠죠. 큰 그림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요. 큰 그림은 항상 봐야 됩니다. 왜냐면 남의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된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엔 내가 내 돈을 버는 좀 그런 자유를 좀 느껴야 되지 않나. 누구나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네요? 테슬라, 예. 테슬라입니다. 모델 3. 와, 이거는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지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원인가요? 네, 지원. 대표시면 자기가 자기한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의 의견과 그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업자분들이 그래도 기술사라고 본인들 거보다는 좀 좋은 걸로. 그러면 이게 해줬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좀 출장 많이 다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 사실 너무 위험해서 자율주행은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외에는. 뭐 점검하실 때 따로 장비 같은 거는 사용 안 해도 돼요? 요거는 3종 시설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육안 점검 위주라서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그렇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이 이런 거 직접 다 점검을 하셔야 되나요? 그쵸. 책임 기술자 내지는 참여 기술자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본인이 점검을 하고 본인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 채용 진행 중입니다. 네. 올해만 2명에서 3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진단한 경험이 있으면 경력이 있으면 좋고 없다 그러면 좀 건설사나 설계사에서 온 경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운전을 하면 좋고요. 개인이 또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실력이 되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 태도 같은 건 어떤 게 필요해요? 그거는 거의 기본인데 각자 보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점검한 건물에 대해서 양심껏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뭐 솔직한 얘기로 양심적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건물을 정말 진심으로 받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걸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엄청 많죠. 왔다가 발주처가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전에 있던 점검 결과만 사진만 뚝뚝뚝 찍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돈만을 위해서 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직업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죠. 그게 없다면 오랫동안 일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점검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점검 끝났습니다. 지금 잠깐 몇 시지? 빨리 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세요? 이 앞에 해미읍성이라고 유적지 있어서 온 김에 또 이런 거 한 번씩 둘러봐 주는 게 좀 루틴이라 한번 집에는 좀. 안 가세요? 집에는 이제 내일도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한번 좀 느끼다 가야죠. 숙박을 오늘 여기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숙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셨으면 이제 네.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서운해하지 않나요? 이제는 뭐 이 일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운함은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오히려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장. 저도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네. 어쨌거나 왔는데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건전하게. 그래서 온 김에 이런 또 이런 베네핏은 있어야겠죠. 대표님 그러면 네. 오늘 지금 점검이 이렇게 일찍 끝났잖아요. 네. 그럼 원래 이렇게 끝나고 좀 쉬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뭐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가 아니니까 좀 더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또 늦게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나면은 좀 근처 뭐 맛집이나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이렇게 하나요? 직원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대표니까. 이거 영상 직원분들이 보시면 네. 살짝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들도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하라고 말은 해놨으니까. 그래요? 하지 말란 말은 안 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다. 그렇죠. 근데 하다 걸리지 마라. 대표님 그러면 네.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힘들거나 뭐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출장 다니는 게 좀 집 떠나서 막 모텔에서 자고 이런 게 조금 고단하게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고생 안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고생이라고 지금은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에 네. 이 영상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건설 관련된 전공자라면 본인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소명감도 가질 수 있고 전문성도 갖출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벌게 돼 있습니다. 이제 숙소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끝나고 신발 갈아 신고 숙소 가고 있습니다. 신발 되게 따뜻한 거 신으시네요. 아, 겨울이니까 많이 춥다. 몸을 아껴야 되는 직업이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찍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셔서 꼭 어떤 자유든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